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한 진짜 이유. 그러니까 먼저 어,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제 대선 도전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21대 국회, 즉 더불어시민당 4년 전에 어떤 선거 제도로 선거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때 선거제도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제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선거제도는 지난 2020년에 시행했던 선거제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것들은, 그러니까 2020년 더불어시민당 시즌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준이라는 말을 붙였죠. 준연동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비례의석이 47석이죠, 여러분들. 비례의석이 47석인데 30석까지는 캡을 씌운다 그랬어요. 이 30석까지는 캡을 씌운다라고 해서 그 30석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양당이 30석을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30석 이상 그러니까 47석 중에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워놓고 나머지 7석은 소수 정당에게 17석은 배분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캡이 없어졌어요. 47석 자체가 이제 다 그거랑 약간 차이 있어요. 47석 자체가 이제 그 연동형으로 이제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지난 총선과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어요.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어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10%를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300석의 10%면 30석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가 그렇게 가지 않죠. 지지율은 30석 나왔는데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어요. 그럼 비례대표에서 2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준이라는 말은 반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반을. 그러니까 즉 10%의 정당 지지율이 나오면 반 15석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5석은. 그래서 지역구에서 만약에 10석을 당선자가 나왔다 그러면 5석을 비례대표에서 보전해 주는 게 준연동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그게 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먼저 조금 이따가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동형은 모든 그 비례 의석을 저기 뭐죠? 배분 그 정당 득표율로 배분을 하는 그 방식이고, 지금 병립형은 아예 병립형은 뭐냐면 민주당이 50% 앉았으면 비례에서도 50% 가져가고, 국힘당이 50% 지지율이었으면 국힘당이 비례에서 50%,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큼 그냥 나눠 가져버리는 게 지역구랑 상관없이. 지역구에서 200석을 얻어도, 그쵸? 지역구에서 이미 200석을 얻어도 정당 지지율 50%를 넘어갔는데, 그쵸? 이미 지역구 50%,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22대 총선에서 50%를 얻었으면 15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200석을 얻어가졌으면 못 가져가야 되는데, 병립형은 지역구랑 상관없이 비례대표에서 지지율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냥 병립형은 47석 중에서 정당 지지율만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이랑 민주당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하니까 양당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이러면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정치 패널들이나 호사가들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제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이 지난 2020년 선거 같이 민주당이 앞번호를 소수 정당에게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놓고 만들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해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으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해서 멋지게 이기는 길로 이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멋지게 이기는 길.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의 사과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어가면서 병립형은 안 된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당대표하고 그만둘 사람이면 병립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병립형으로 회귀를 한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손을 잡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있냐. 이거는 민주당 자체가 스스로가 모순이다. 제가 그렇죠? 이건 민주당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사실상 총선 이후의 어젠다로 사실상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하면 다른 정당들이 과연 참여를 하겠냐. 그리고 제 사전에는 제가 정치 분석을 하고 제가 민주진보라는 가치를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민주진영에서 나름 10여 년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국힘당을 없애기 위함이지 국힘당을 위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주적은 국힘당인데 어떻게 우리가 국힘당이 하는 짓에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했던 지난 날들에 내가 했던 말은 무엇이고 저는 자괴감이 들었죠.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를 한다 그랬다 그러면 그동안 나는 무엇이었냐.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민의힘이었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민족의 자존심이 깎여 있고 새로운 친일파들이 득실하고 그래서 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만 찾아서 찍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국힘당과 손을 잡는 민주당을 내가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내 스스로가 여태까지 평생 민주당만을 찍었고 민주당만을 지지했던 내가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단 한 번도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명분도 살리고요. 야당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대권 후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봐도 미래의 권력자예요. 미래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를 그러니까 총선 이후를 내다봐야 되는 미래의 지도자예요. 결국은 야권이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병립형으로 갔다라고 만약에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을 선언하는 순간 작살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연동형으로 갈 줄은 알았어요. 왜 연동형으로 갈 줄 알았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도 저는 연동형으로 갈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늘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랬죠. 설을 앞두고 중대 발표를 할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병립형으로 갈 생각을 했다 그러면 결론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언론,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이 몰매를 맞아요. 민주당이 몰매를 맞는데 이게 설 밥상머리에 민주당이 두드려 맞는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뻔히 이거 발표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민주당을 탓하고 욕을 할 텐데,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설 이후에 선거제도를 발표한다 그랬으면 저는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설 이전에 발표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권 통합의 차원에서 준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건 빠른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거 시간 끌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제 방송에서만 계속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지난 총선 같이 준연동형이든 하여튼 준연동형으로 만약에 지금 간다고 거의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 이재명 당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굳이 선거제 합의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할 때는 국힘당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2016년까지가 병립형 선거였어요. 2016년까지가 병립형 선거였던 것을 그 당시 2020년 총선에서는 소수당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준연동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선거제도를. 근데 만약에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그러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야, 국힘당과 손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이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 그 생각을 한 거죠. 응? 민주당도 반드시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은 병립형으로 가나 준연동형으로 가나 의석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정치, 여의도는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 여의도는요, 대한민국 중에서 최고 머리 좋은 새끼들이 꼼수를 부리는 장소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건달들이 모여갖고 앉아서 꼼수만 공부하는 데가 여의도예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국힘당과 멋지게 나름 민주당이 소신있게 이기는 선거를 한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그러면 손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야당들 난리가 납니다. 거대 양당, 민주당은 죽었다 이러면서 막 온갖 화살이 많아요, 민주당에. 그걸 통과시켰더니 윤석열이 선거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야당이 윤석열 편을 들어요. 저는 거기까지 봤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국힘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해갖고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이가 거부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욕은 욕대로 먹고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재의결하자 그래요? 안 되거든요. 이 위험성이 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잘못하면 국힘당이 쳐놓은 덫에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동형으로 가게 되는데,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억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저 인간들은 국힘당과 야합을 해서 병립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놈들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가면 아예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이 대놓고 이렇게 위성정당을 민주당 중심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해서 병립형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정당들 참여시키면 되는데 민주당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힘당과 손잡고 통과시켰다가 거부당하면 민주당은 개망신 당하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굉장한 정치 공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결국은 준연동형을 유지한다 이 발표가 되니까 국힘당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국힘당의 반대로 가는 게 우리가 상식이 있는 어떤 결정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국힘당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은 병립형을 끝까지 주장해야만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민주당 때문이라는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끝까지 자기네들은 병립형을 주장하냐면 우리는 준연동형에 찬성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찬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대 그 정당 뭐죠? 의석이 많은 정당의 횡포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그 꼼수에서 쟤네들의 꼼수를 우리는 읽고 있었거든요. 저도 많이 전달을 했고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죽는다 우리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할 때 그런 것도 분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법을 채택해갖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이 거부하면 그때야말로 민주당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냥 지난 선거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국힘당과 손을 잡고 뭐 빵빵빵 두드리는 일은 없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 일부 사람들의 생각같이 병립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소탐대실할 수 있어요. 소탐대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은 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하다가 비례의석 몇 개를 얻자고 지역구에서 잃는 선거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장 걱정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사실상 모든 범민주 세력을 배신하고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에 나가는 순간 지난 대선같이 심상정같이 엿먹어라고 하면서 모든 지역구에 특히 수도권의 경쟁이 100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 지역구에 모든 뭐 민주당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뭐 할 것 없이 다자대 국힘당의 구도가 될 수 있는 선거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누구 죽여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강퇴 좀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 들을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한동훈이를 욕하고 국힘당을 욕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셔도 이 준연동형을 유지해만 여러분들 결국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거 대연합을 이룰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이 플랫폼이 되고 민주당이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거 굉장히 큰 선언이거든요. 우리 욕을 먹더라도 미안하다. 우리 선거 민주개혁 통합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선언을 하겠다는 거야. 마청으로서 모든 정당들을 끌어들여 갖고 선거 대연합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비례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은 준연동형으로 비례정당을 통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례정당의 통합에 지역구도 단일화한다가 붙겠죠. 그렇죠? 지역구 선거에서도 모든 민주 세력들이 단일화한다라는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례 정당을 만들지만 이 비례 정당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통합의 과정은 지역구에서도 국힘당은 공공의 적을 만들면서 야권 연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사실상 가장 우려하는 게 만약에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총선이 이건 진짜 민주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굉장히 위기가 왔을 거예요. 80여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80명이면 어마어마한 의원이죠. 민주당의 반이 이상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의원의 절반가량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면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의 이익을 본 거죠. 뭐냐? 일단 당내 통합, 그렇죠? 친문, 친명의 이간질 프레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크게 보시고 통 크게 민주당이 좀 넓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 듣고 결국은 명문정당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라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받아들여갖고 오늘 발표하는 모습,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고, 저는 이제는 여태까지 이제 뭐 김부겸이나 정세균이나 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에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들, 그러니까 반명 세력들이 더 이상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 수는 없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쐐기를 박은 거죠. 총선 65일 앞두고 이재명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나갔잖아요. 오늘 이재명이가 준연동형을 선언하는 바람에 씨발 나는 괜히 나왔어요. 나와서도 이 새끼가 엿을 매겨요. 갈 길이 험합니다. 지금 이낙연 혼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준석이는 나랑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원욱이랑 응천이도 나를 배신을 하고 과진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 씨발 새끼 그 윤영찬 이 새끼는 아예 나를 그냥 뒤통수로 처음부터 세게 쳤고, 응? 지금 민주당 윤영찬이 안 나오죠. 합당 직전에 또 원욱이랑 응천이가 자기 뒤통수 쳤죠. 준석이는 자기 쳐다도 안 보죠. 제가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 어제 그 자칭 덩파리, 그쵸? 자칭 덩파리라고 하는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요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인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태까지 이낙연 탈당할 때 중심 잡아준 게 누구예요? 이낙연 탈당할 때 야권은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민주당의 분열이 없어야 되고요. 뭐 이런 말이,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 등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는데 끝까지 나를 쳐다도 안 보더군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문통의 성격이야. 여러분들은 왜 문재인이 대놓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문재인 욕하죠. 자기가 소주 한잔 먹고 싶다는 조국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응? 자기가 속에서 마음에 빚이 있다는 조국한테도 그런 말 안 해요. 이재명 당대표 단식했을 때 병원 찾아가고 손잡아주는 게, 그게 이재명 당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분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이번에도 이낙연이 나갈 때 이낙연이가 얼마나
뭐 대통령님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만날 수 없고요.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만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덩파리들 아니나 다를까 덩파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야권 통합 강조한 문재인, 이낙연 신당의 부정적, 문재인 이재명 병문안 요청, 이 대표 측 정중히 양해 구해, 본인도 부동산 잘못 인정한다. 이낙연 문재인 전 대통령 직격, 이낙연에 대한 남의당 대통령의 푸대접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남의당이래요. 남의당. 응?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덩파리 일동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밑에 문파 제명. 이런 인간들이에요. 응? 제가 이런 인간들인지 알기 때문에 저것들 쟤네들은 그냥 이재명만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니었던 거야. 그냥 이재명만 안티들, 이재명 안티들이 모여갖고 이재명만 욕해주면 무조건 와! 거기에 못 이겨서 따라간 게 김종민이에요. 김종민은 이 덩파리들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쵸? 이런 상황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선거제도를 국힘당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민주 진영의 가치를 지킨 것이고, 단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우리가 위성정당의 중심이 되겠다. 제가 했던 얘기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우리가 왜 고민했어요. 제가 설명했던 거 똑같잖아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우리가 왜 고민했냐고. 누가 봐도 연동형이 민주 진영에서 볼 때는 맞는 제도예요. 그렇죠?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 근데 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병립형으로 가자 그런 거잖아. 그렇죠? 제가 그래갖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위성 정당을 만들면 병립형으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병립형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다른 정당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줘갖고 정작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의석을 못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석 손해볼까봐 국힘당과 손을 잡고도 병립형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의석의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의석 손해 안 보는 거는 뭐냐? 그냥 대놓고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뭐랬어요? 만들자! 우리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면 된다. 그렇잖아요. 병립형은 죽음이다. 제가 계속 병립형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병립형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가자고 하니까 응원해 주신 분들, 그런 뉘앙스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응원해 주지만, 병립 어떻게 국힘당과 손을 잡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의석 싸움 아니냐? 그럼 병립형은 아니야. 명분도 없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윤석열의 퇴진의 연대는 깨질 수밖에 없다. 간단하다. 대놓고 만들자. 더불어시민당 시즌2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앞번을 갖자. 그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제 의견은 어차피 의석 많이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면 민주당이 대놓고 만들자. 응? 왜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병립형 해규를 결사 반대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험난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난 2020년 총선에는 한 30개 정당들이 나왔었어요. 한 30개 정당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난 총선과 똑같은 제도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당들 만들어 갖고 혹시나 민주당이 숟가락 얹어 갖고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무조건 연합하자고 드는 그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마청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통합의 원칙도 민주당이 만들어가고 비례대표 후보의 검증도 민주당이 해야 돼요. 왜냐면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시스템상 비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모든 선거 연대들은 원점으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용해인은 혼자 있는 정당이에요. 무슨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입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냥 용해인 빼면 그냥 기본소득당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무슨 열린민주당이 뭐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2번 합당합니까? 열린민주당은 도대체 정당이 몇 개예요? 이미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손 묻은 애들이 그 아직까지 그 정당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놈들이 열린민주당이에요. 제 말 틀려요? 민주당과 합당을 반대하면서 아직 열린민주당을 당명 안 버리고 만들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응? 무슨 또 열린민주당이랑 합당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어떤 시민사회의 참여는 높이되 이런 짭퉁들 있죠. 짭퉁들. 아니 용해인이 빼면 기본소득당이 뭐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용해인이 빼면 기본소득당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용해인이가 참석을 하면 또 용해인이 앞번호를 줘야 되나? 용해인은 그냥 이번에 용해인 의원님 제 방송 듣죠? 요즘에 아니 내가 욕한다 그러고 굉장히 신기가 불편할 텐데 용해인 의원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정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이미 협약을 맺어갖고 뭐 개혁 뭐 세력이라고 본인들이 만든 것 같은데 뭐 참여를 하실 나름은 그냥 참여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비례로 재선하려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이탄희 의원 같이 준연동형 하면서 불출마 선언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칫 제가 갈라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한테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용해인이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용해인이 뭘 잘못했냐면 용해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용해인 의원이 뭐라냐면 개혁신당, 개혁의 가지를 갖고 개혁 세력들이 모두 모여야 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이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플랫폼 정당은 목표가 개혁이 아니야.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에 민주당 중심으로 만든 선거대연합은 윤석열을 어떻게 퇴진시킬 것이냐에 중심을 두고 모두가 모여야 돼요. 쓸데없이 개혁민주연합 개소리나 집어치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총선 끝나고 끌어내릴 그런 정당들이 모여야지 본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개혁의 선봉에 선다라고 하는 인간들은 모이면 안 돼. 응? 안 그래요? 우리가 왜 지금 민주 세력들이 하나로 가야 돼요? 윤석열 퇴진시키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개혁하려고 해요? 개혁 세력들 다 모여요?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용인 씨. 지금은 개혁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야당이 윤석열을 끌어내린 이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응?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자체가 개혁이야. 윤석열이 남아있는데 무슨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개혁 이거 나발이고 그게 있을 수가 있냐고. 안 그래요? 아니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개혁 얘기를 하고 연대를 합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이제 선거 연합 전선을 민주당 중심으로 한다는 건 총선이 끝나도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퇴진에 함께할 집단들을 데리고 와야지 용인이 같이 쓸데없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여라. 그럼 니네가 만들어 나가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그 개나 소나 이준석이도 개혁 외치고 있고 이낙연도 저도 개혁입니다. 씨발 새끼들아 왜 자꾸 나는 안 끼워줘. 나도 새로운 미래 개혁미래당. 니들이 자꾸 언론에서 나를 배제하는데 나도 이준석만큼 나도 개혁미래당이야 이름이. 여러분들 이낙연이도 개혁미래당 이준석이도 개혁신당 안 그래요?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개혁 대 반개혁이 아니야.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짱돌 하나 올린다는 심정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다 들어오는 선거가 돼야 돼요. 그쵸? 제 말 틀려요? 우리가 윤석열을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개혁을 하자고요? 뭘로? 응?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탤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 밑으로 들어와라. 이걸로 가야 됩니다. 무슨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입해서 개혁을 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 미안한데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눠주는 비례의석 한두 석이나 먹고 떨어져 그냥. 총선 끝나고 나가든가 말든가 니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니들이 언제부터 민주당 니들이 도움을 줬다고? 안 그래요? 나는 씨발 말을 돌려서 할 줄 몰라갖고 맨날 내가 적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비례정당 나서서 만들어주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밑으로 쳐 기어 들어와갖고 비례대표 한두 석이나 처먹든가 말든가 기어 들어와갖고 먹고 나가려면 나가고 남으려면 남고 안 그래요? 뭘 개혁을 하고 지랄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저를 10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 후보는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정당 찍어야 돼요 라고 했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애들 좀 퇴진시키세요. 이 와중에 고밀정 퇴진을 외치는 이런 애들은 그냥 퇴진시키세요. 저는요 평생을 정말 지역구는 민주당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오죽하면 나같이 범민주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됐냐. 이 모든 거는 정의당이 나쁜 심술보가 발휘돼서 민주당에게는 무한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서 여태까지 5석을 유지를 하면서 주제 파악을 못했던 인간들이 배지를 주면 줄수록 의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과 연대를 해갖고 사실상 범진보가 연대를 해서 반민족주의자들 친일파 세력들을 척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의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의 지분을 요구하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정치판에 오래 있어 보니까 제가 왜 저는 여태까지 소수정당을 위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제가 2020년 총선에서 저 소수정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제가 이를 갈았어요. 왜 이를 갈았냐? 당해보니까 와 한석이면 여러분들 국회에 단 한 번도 원내 진입이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소득당도 원내 진입한 정당 중에 하나예요. 한석이라도 가져서. 여러분들 기본소득당이 유명하니까 녹색당이 유명합니까? 전통적으로 있어도 녹색당이 규모나 녹색당이 훨씬 유명하죠.
녹색당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없어서 원내 진입을 못했어요. 응?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했냐? 총선을 진짜 뛰어보니까 2020년 총선을 뛰어보니까 말은 내가 볼 때는 이건 구멍가게를 떠나서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마트 앞에서 자기네들이 더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냥 껌 한 통 팔면 하루에 껌 한 통 팔면 잘 팔릴 가게인데 대형마트한테 자기네 똑같이 지분을 나눠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내가 얘는 뭐지? 그냥 껌이나 먹고 떨어져 이 개새끼들아. 했더니 또 자존심은 존나 세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변했죠. 적어도 저는요. 언제 제가 특히 마음을 먹었냐면 심상정의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노릇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힘당 이중대 노릇을 하더라고. 너무 웃기죠. 나 같으면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지 국힘당 이중대 소리 듣는 게 그게 전태일의 정신이고 노동자들의 정신인가? 그때부터 나는 저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땐 야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 이 표현이 맞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라고 국힘당이 야당이고 정의당도 야당이라고 지네끼리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어이가 없지. 안 그래요? 어디 손을 잡을 데가 없어갖고 국힘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냐고. 그때 내가 이제 빡이 친 거지. 저것들은 절대로 앞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전부 개혁의 가치를 들고 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열리는 비례연합정당은 목표가 개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왜 개혁을 해야 돼요? 비례연합정당은 무조건 의석 많이 갖고 와갖고 윤석열 끌어내리는 윤석열 탄핵과 퇴진의 중심을 실는 모든 가치 있는 세력들은 다 모아야 돼요. 개혁하고 싶으면 이준석이 따라가. 이낙연이 따라가. 나도 개혁할 거야. 계속 밖에서 나도 개혁할 거야. 나 좀 봐줘. 이낙연이 따라가. 이낙연이랑 연대를 해. 이번 민주당의 플랫폼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윤석열 퇴진에 함께 참여할 정당들이 모두가 모여야 됩니다. 윤석열이 없어야지 개혁을 하든 말든 한 지랄을 하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더불어민주당에 앞으로 이제 험난할 거예요. 민주당 보러 뒷번을 가라. 민주당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오지 마라. 니들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러면서 니들이 결국은 소수 정당을 또 배신하는 거냐. 배신한 적 없다. 들어와라. 들어가기 싫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거냐. 3석 내놔라. 도라이냐. 그러면 2석 내놔라. 도라이냐. 1석 줘라. 싫어. 이거예요. 진짜로. 내가 다 해봤거든. 응? 이름만 정당 붙여갖고 나도 신당이다. 참여해달라.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이 씹새야. 너는 네가 언제 그 정당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네가 여기에 숟가락을 왜 얹어. 왜 나도 윤석열 퇴진에 참여할 거야. 너 정당 언제 만들었는데 올해 나가 이 씨발 새끼야. 그러면 나는 뺐네. 나는 진보 아니네. 별 새끼들 다 있어요. 너 정당 언제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었는데 몇 석을 원해. 1석이라도 주세요. 나가 이 새끼야. 별의별 인간들 다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난 해봤잖아. 나는 진짜 해봤잖아.
이 소수 정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난 겪어봤잖아. 어? 오죽하면 최백은 교수님이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든 게 야권 통합이야. 솔직히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든 게 야권 통합이야. 진짜야. 해보면 여러분들 뚜껑 열려.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든 게 야권 통합이야. 응? 하여튼 그 당시에 진짜 우리 기막힌 TV님 귀 좀 열고 다니시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핵심 민주당 중심의 선거 연합 거기에는 지역구도 포함된다. 알겠죠? 지역구 선거 연합을 한다고 각서 쓰고 들어오라고 만들어야 돼. 이왕 민주당이 갑질 노릇한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중심으로 유성정당 만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우리랑 합친다고? 너 뭐 하던 새끼야? 저 맨날 그 윤석열 고소고발하고 다녔던 이번에 어느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너 프로 고발로 아니야? 나가 이 새끼야. 에이씨, 너도 고소할 거야. 하여튼 그런 놈들도 여러분들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 당에 여러분들 이제 이해타산들이 있겠죠. 지금 가장 이제 갈 길 바빠진 애들이 누구냐면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조응천, 이원욱. 얘네들이 아마 이제는 얘네들도 이제 합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안 합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안 합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 뭐 맨날 새롭대. 지 안에 이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 이 민주당 탈당파들의 특징이 뭐냐? 지가 당대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밖에 나가서 새롭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준석이도 이제 급해졌죠. 민주당이 대놓고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이 대놓고 위성정당 싸움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전개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뚫고 나가려면 저쪽도 뭉쳐야 되는데 이낙연 탈당파나 국힘당 탈당파들이 민주당 비례정당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막 정당 만들어갖고 민주당이랑 합치자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니들이 기어 들어와. 용인 저는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냥 들어와. 뭐 거대하게 기본소득당이 뭐 지지율이 1%나 나와? 용인 없으면 뭐가 있어? 사회민주당 천호선 사무총장 아니면 뭐가 있어? 좀 제발 용인 새진보연합의 상임대표래.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 왔었고 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 정신상태가 글렀죠. 22대 국회가 이뤄내야 될 개혁과제는 없어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22대에서 할 일은요 윤석열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그렇고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자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적인 연합.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송영길 문제랑 조국 문제 갖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추궁을 할 거예요.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을 어떻게 하는가 계속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기 곤란한 걸 자꾸 질문할 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맨 마지막 조국 신당이 됐던 송영길 신당이 됐던 맨 마지막에 다 해야 돼요.
소수 정당들과 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소수 정당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총선 방식대로 가되 그때는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양보를 하고 11번부터 얻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대놓고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정면 돌파에 의해서 이제 우리도 욕을 오히려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막고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당들이 연합을 할 것이냐 또 그거 갖고 이제 시끄러울 거예요. 쟤는 된다, 쟤는 안 된다. 그건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정당들은 좀 조용히 하고 계시고 합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시고 그 옥중에서 지금 정당 만들어갖고 막 창당 준비한다 그러면 민주당에 지금 부담만 되고 조국 장관님 신당도 나중에 합당을 하더라도 막판에 하시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늘 얘기하신 민주개혁 통합 어떤 비례정당은요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역구 포함 선거대 연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비례정당만 여러분들 민주당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지역구에서도 선거 연대를 할 정당들을 민주당이 옥석을 왜 그러냐면 이왕 욕먹을 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왕 욕먹을 거 지역구 포함해서 비례까지 선거대 연합으로 들어올 사람들 지역구 통합 선거대 연합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 볼 거 없어요. 국힘당이 오늘 민주당이 어떤 이런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에 떴다방이다. 떴다방들이 난무할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을 촉구했다. 니들이 촉구하면 안 해. 그렇죠? 니들이 하자고 그러면 안 하지.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이렇게 명칭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반드시 이탄희 의원은 총선에 출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탄희 의원 미워하지 마세요. 불출마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배지에 연연할 진짜 이재명을 위한 사람은 이탄이었어요. 제가 보면 진짜 누구보다도 자기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그렇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탄이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나고 보면 이탄이만큼 진정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담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이탄희 의원을 공격하고 그럴 때 제가 이탄희 의원 공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징검다리가 됐고 오늘 불출마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은 민주당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꼼수를 써서라도 자기 지역구 나가려고 꼼수 쓰는 지금 이재명 파리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정부 소방관은 불출마했나요? 걔는 지금 이낙연 가방 들고 있는데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저는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 여러분들 내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아까운 분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이재명을 위해서 싸워주고 큰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이낙연이나 김종민이가 한다는 논평이 국힘은 혼자 도둑질한다고 떠들고 민주는 연합해서 도둑질한다. 너는 뭔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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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뭔데? 민주당이 연합해서 도둑질한다. 그냥 두 정당을 다 도둑놈으로 표현하는데, 인간들도 아니야. 이런 애들은 그냥 얘기하지 맙시다 앞으로. 이낙연, 이재명의 준위성정당은 망국적 발상.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할 말이 없어. 네,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있죠. 민주당의 선거연대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아니라 윤석열 퇴진할 사람 다 모여라가 돼야 된다. 그렇죠? 윤석열 퇴진 연합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주진영이 역량을 쌓아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 없어야지 개혁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에 민주당 플랫폼의 선거 대연합은 기본이 지역구도 통합이다. 지역구에서 국힘당과 어떻게 해서든지 1대1 구도로 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한 진짜 이유 정리, 오늘의 핵심 정리. 만약에 국힘당과 손을 잡고 병립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써서 민주당을 오히려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었다. 두 번째, 결국은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소탐대실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퇴진과 범민주연합에 금이 가고 결국은 총선 후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화살이 날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는 왜 그러면 이재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계속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병립형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사회 진보 세력들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오히려 외연 확장이 아니라 안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권력자는 외연 확장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지역구에서 소탐대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아셔야 돼요. 2020년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강력한 정당이 이제는 대놓고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때는 위성정당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연기를 했잖아, 사실. 그치? 시민을 위하여 하면서 저 개총수 새끼가 저거 분명히 저거 민주당이랑 손잡고 만들었는데 위성정당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봐도 위성정당인데, 그래서 대놓고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위성정당.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파나 민주당을 까는 인간들이 이제 표를 달라 그러기는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일단 오늘 중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뉴스. 유동규가 이재명 잡으러 개항 출마한대요. 검찰에 보냈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유동규 나온다고 까불면요, 검찰에 보냈냐? 그냥 너 검찰에 보냈지? 웃기잖아.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 너 검찰에 보냈지? 너 검찰에 공천했지? 지금 검찰도 공천해요. 너 거기 나가면 내가 풀어줄게. 너 검찰에 공천했지?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선거제도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또 내부에서 넘어야 될 그 산들이 있죠. 그거가 지금 가장 민주당과 국힘당이 앞으로 다가올 거는 어떻게 있냐면, 현재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결이라는 민주당이 사실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어요. 애써 그걸 외면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이제 어제 KBS 녹화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쪽팔릴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백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랑을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흉내내는 거 같아서 그 소름 돋을 것 같고, 뭐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7일날 뭐 녹화 방송을 해갖고 지금 KBS 존나게 편집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도 아마 그 방송에 나올 겁니다. 결국은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이번 총선을 흔들 거예요. 민주당은 27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월 27일 날 민주당은 재의결을 붙일 예정이에요. 그때 마지막 국회가 열립니다. 총선 한 달 전에는 대부분 이제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은 2월 27일입니다. D-Day. 인데 아무리 국힘당이 이탈표나 반란자들이 탈당자들이 나올까봐 공천을 늦게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현역 컷오프, 그렇죠? 하위 20%라는 현역 컷오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용액관, 검액관 얘네들이 이제 TK나 어떤 PK 지역에, 그리고 강남의 현직들과의 어떤 공천 경쟁을 펼쳐주는 게 국힘당이 가장 넘어야 될 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늦춰도 국힘당이 20일이에요. 2월 20일 이후에 현역들 거의 7명에서 10명 정도가 현역이 컷오프 돼요. 그럼 국힘당 입장에서는 나를 왜 컷오프 시켜?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장군이 한동훈 아바타를 동원해서 나를 컷오프를 시켰으니까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윤석열 장군이 한동훈 아바타를 시켜서 내 배지를 거룩한 검사님들에게 물려주라고 나를 컷오프를 시켰으니까 나는 이에 복종하고 나는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왜 나를 컷오프를 시켰냐라고 하면 망치, 모종삽, 낫, 도끼, 빠루 뭐 들고 다 죽여! 막 삭발하고 막 불 지른다. 별지랄 다 합니다. 지역구에서. 그러면 한동훈 너 이 새끼야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국힘당은 이때부터 이제 한동훈이가 수습이 안 되거든요. 한동훈이가 맨날 뭐 이재명 당대표나 깐죽대고 민주당 공격할 때나 민주당이 먼저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시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죄고 민주당이 하면 늘 민주적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이지랄 떨잖아요. 요래 갖고. 그렇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요지랄 떨어요. 응?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쓱 굽높이 한번 쓱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직할체제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직할체제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운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사꾸라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싸울 수 있는 체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이죠.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싸우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3년이라는 아직 집권 시간이 있고, 한동훈이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윤석열과 절대 싸우면 안 되죠. 총선 끝나고 한동훈 뭐 할 거야? 윤석열이가 야 원서가 동훈이 새끼가 나 뒤통수를 친 것 같아. 형님 그러면 제가 2인자 되는 겁니까? 동훈이 애들 좀 털어.
그냥 동훈이 다시 그 우리 애들 그 미국 그 유학 좀 조사하고 장인 주가 조작 그것 좀 조사하고. 한동훈 죽어요. 응? 결국은 한동훈이는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밑에 가고 비서실장 할 거밖에 없어요. 진짜 한동훈이는 딱 윤석열 비서실장 자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뭐 자꾸 한동훈 국무총리 얘기하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국회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요. 어? 응? 진짜로요. 그래서 이 직할 체제에 결국은 아마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이 이번 총선이 결국은 딴 거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 통과돼도 망, 안 통과돼도 망. 27일이 디데이다. 민주당은 그 대신 저런 게 있죠.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아니면 명절 전후로 하위 20%의 대상들에게 통보를 해줘요. 당신은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은 하위 20%에 해당됐습니다. 라고 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직 의원들이 대부분 비명이잖아요. 원래 친문 의원들이 20대는 대부분 친문들이 다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하위 20% 통보를 하면 뭐 비명, 공천학살 이런 식으로 언론이 조장을 할 거라고요. 근데 20대 때까지만 해도 친명이 어디 있었어? 응? 제 말 틀려요? 아니잖아요. 2020년에 친명이 어디 있었어? 민주당 안에. 모두가 그 당시에 검찰과 싸우고 있었고 조국 수호를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 정치인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번에도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문일 거라고. 응? 대부분 친문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 친명 공천왕살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싸움을 붙일 거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최근 대통령실에서 만나갖고 사진 찍은 거 봤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번에 대통령이 마치 여당의 대표랑 만나는 것 같이 용산에서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사진 보신 분들 있죠? 그게 어떤 사진이었냐면 어디 갔죠? 어디서 봤지 내가? 용산에서 앉아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그쵸? 용산에서 앉아있는 용산에 불러서 용산에서 만났어.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데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특수부 회의 무슨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특수부 회의. 그냥 딱 보고 그냥 특수부 회의. 그걸 누가 정치인들 만남이라고 봐요. 그냥 특수부 회의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저는 그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산이랑 아까도 말씀드린 직할체제예요. 한동훈과 윤석열은 싸울 수도 없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싸울 깜도 안 돼요 한동훈이가. 근데 여태까지 이제 연기를 잘해갖고 사실상 그 국힘당이 윤석열의 색깔을 빼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정책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결국 김건희라는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넘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국힘당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정한
공천 만약에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입으로 이번에 공정한 공천하겠다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윤석열이가 한동훈 불러다가 이번에 아까 그 사진 제가 말씀하신 특수부 회의라고 한 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가 계속 거듭적으로 공정한 공천을 했다. 누가 봐도 공정한 공천이 아니니까. 왜? 용화대 출신, 검핵관 출신들은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고, 과거에 뭐 다선 의원들이나 영남 중진 의원들은 그 험지에 나가라 그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한 공천이거나 경선이 아니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 지은 놈들이 우리는 불합리한 놈들이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조만간 뒤집어져요. 여기도 조만간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용 판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5년짜리 권력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시장이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다, 시장에게 넘어갔다. 저는 오늘 단편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의 권력자들은 재벌이다라는 걸 표현한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웃긴 게 법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것은 유죄고 비리 자체는 무죄. 이게 뭔 말이에요? 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이거는 아무리 법을 좀 모르는 사람도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최순실이나 다른데 어떤 삼성 말 사주고 그랬던 게 경영 승계를 위해서 청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법 경영 승계 자체는 무죄다.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진짜 이거는 왜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왔냐? 떡볶이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삼성 잡겠다 그랬던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옛날 삼성 잡겠다고 한동훈이가 삼바 사건 수사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삼성 잡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사단 특수부가 난리를 쳤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때. 이제 와서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니까 이재용이가 가장 필요하거든. 그래서 떡볶이 이벤트 이후에 부당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게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7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에 특검의 최대 성과였어요. 당시 특검은 박근혜 씨와 최순실 이재용 회장 사이에서 승마 선수인 정유라, 그 다음에 K스포츠 미르대단 후원 문제가 결국은 이 회장이 왜 최순실의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고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냐. 결국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진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말도 안 됐는데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3조인가 4조인가를 벌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남들은 여기까지 다 얘기하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과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비쳤는데 이상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질라고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사이에 검찰을 떠났고,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사단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 수상 중단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하면서 자신감을 비쳤고,
그 당시에 이복현과 한동훈 사단,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이걸 했는데 아예 이 수사의 공소를 사실상 책임져야 될 이복현이는 금감원장으로 가버리고 검찰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패소할 결심을 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누구죠? 최은순이 3.1절 특사로 나오려고 그런다며요. 나와라. 총선에 아주 도움된다. 나와라. 너 갇혀있던 거보다 네 나와서 총선에 아주 좋은 영향이 있다. 은순아 나와라. 은순이 나오고 건이 들어가자. 얼마나 좋아. 은순이 나오고 건이 들어가자. 은순이 나오고 건이 엄마 빼주고 딸견 들어가자. 얼마나 좋아요. 27일날 특검 재의결돼 갖고 엄마 나와 빨리 나 들어갈 차례야. 이년아 그러니까 나를 왜 집어넣고 지랄해 시작년아. 엄마 내가 그래도 1년으로 막아줬잖아. 난 들어가면 최소 5년이야. 이 씨발.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뭐 3.1절 특사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뭐 나와도 뭐 그 집안 숙대발 될 걸 얼마 안 남았고, 특검은요 이번 특검만 끝나지 않아요. 김건희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총선 이기고 아직도 김건희 사건을 유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